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인과 공동체 1조 중간고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주차 수업 서보람씨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문화 일공학부 수업 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수업 STM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점이나 인상적인 점들과 배운 점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동체는 커먼 미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커먼 미닝이 있기 위해서는 커먼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커먼 필드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커먼 미닝이 있기 위해서는 커먼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하는데 커먼 언더스탠딩이 부족하면 사람들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먼 언더스탠딩이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커먼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같은 팀을 응원하는 커먼 언더스탠딩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커먼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먼 미닝이 있기 위해서는 커먼 저지먼트가 있어야 하는데 커먼 저지먼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커먼 저지먼트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섣불리 판단하여 편견이 생기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이 된다거나 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미닝을 더 탐구하여 커먼 익스피리언스를 한 뒤 올바른 커먼 저지먼트를 내려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커먼 저지먼트를 이해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노래를 만들면 대중들이 그 노래와 가수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특히 노래를 통해 사회 비판을 한다거나 요즘 다 같이 힘드시는데 이런 내용에 관한 노래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커먼 미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변영빈 씨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안영진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첫 번째 개인과 공동체 수용 내용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즉 개인 안에서의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즉 공동체는 단지 개인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는 커먼 미닝이라는 공통의 의미가 개인들의 집합에 첨가되어 구성되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커먼 미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커먼 미닝은 커먼 필드 오브 익스피리언스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개인 사이에서의 접촉이 끊기게 됩니다. 또한 커먼 미닝은 상호 보완적인 이해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하고 폭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야당과 여당은 서로 크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해 못하면서 싸우는 것은 상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마다 국가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2002년 월드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것은 한국인만의 커먼 언더스탠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의 구조에서도 커먼 미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거실이 다른 공간보다 큰가에 대해서는 거실이 커먼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기를 가장 크게 하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먼 미닝은 커먼 저지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서로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 커먼 저지먼트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순대 골목에서 여러 순대집이 있지만 오직 병천 순대 한 군데만 굉장히 붐빕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것은 병천 순대만의 육질에 있는데요. 이 육질로 고개를 끄는 것은 병천 순대 사장님 박순자 씨의 비법이자 박순자 씨가 커먼 저지먼트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먼 미닝은 커먼 밸류 골 퀄리티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본문서답인 격으로 어긋날 것입니다. 커먼 미닝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 공통 의미에서는 커먼 미닝은 우리 개인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굿 그레이드는 우리 개인을 구성하고 여기 모든 사람이 인간이란 것은 우리는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즉 개별의 의미가 모여 전체의 의미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적 개인이 공적 개인을 만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이 모인 그룹에서 보면 커먼 미닝은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닝에 서로 다른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커그니티브는 10,000원보다 1,000원이 값지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스티튜티브는 의미는 구성적이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티브는 전달이 안 되는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펙티브는 의미는 효과 자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첫 번째 개인공동체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민주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상권 미국문화 김민주입니다. 앞서 서보람 씨 그리고 변영진 씨가 말씀 정리해 주신 1주차 수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감상평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먼 미닝, 공통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개인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느낀 첫 번째 포인트는 공통 의미라는 것을 찾는다는 게 듣기만 하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찾는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통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고 또 몇몇은 어떤 종류의 희생을 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공통 의미는 개인들 간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들 간에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끼리는 한 명 한 명이다 보니 공통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쟁 등이 해결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공동체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공통 의미가 없으면 일어나는 갈등의 정도라든지 공통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욱 격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의미를 가진 개개인들이 모여 그 공통 의미를 강화한 상태로 이루고 있는 것이 공동체니까요. 각 다른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충돌할 경우 극한의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 및 공동체가 공통 의미를 찾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인류로서 가지는 바탕적인 공통 의미가 설립이 되어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희생을 이미 감수했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에 각각 애정을 가지고 있죠. 특히 국가 같은 경우 많은 개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자신들과는 다른 사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공동체들과 공통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달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외교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조약들 및 협약들이 체결되면서도 각 국가 안의 개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찾기 쉽습니다. 체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 의미를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직 공동체 안의 개인들의 대다수가 불만보다 긍정을 더 표현을 할 때에만 해당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한 공동체들 간의 공통 의미는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에서 더 높은 계급에 속하는 공동체가 그보다 낮은 계급에 속하는 공동체에게 일방적으로 이해 및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현재 세계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전에 체결한 한미 FTA 조약도 역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유국가라고들 말들 하지만 돈 많고 힘센 개인들과 그렇지 못한 개인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죠. 이 역시 개인들 간의 공통 의미를 찾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진정 공통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현재 사회부터 고쳐나갈 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고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카네이가 말했듯이 부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며 가난한 자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자신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이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공통 의미를 탐구하고 의사소통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주차 발표는 이만 마치고 이어서 이보경 씨가 2주차 강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차 강의 내용을 맡은 10학번 이보경입니다. 저는 강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변증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마다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은 항상 충족이 안 되기 마련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변증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변증법은 애리스토텔과 플라토로 인해서 처음 생겨난 용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원리가 서로 연관이 있지만 반대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의 원리가 서로 부딪혔을 때 빅뱅을 일으키며 새로운 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이얼렉틱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흑백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과 가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의 내용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흑과 백이 아닌 다른 색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이얼렉틱은 현실이 아니며 그저 한 퍼스펙티브이고 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더 추구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intersubjectivity와 practical common sense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원리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uman intersubjectivity는 사람들이나 상황 사이의 심리적인 상호관계를 말하며 이것은 아주 내추럴하고 spontaneous 할 수 있습니다. Practical common sense로 따져보았을 때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intersubjectivity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친구 중 한 명이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늦은 시기에 자퇴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른들이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자퇴를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common sense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친구는 자신의 intersubjectivity를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common sense에 맞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ractical common sense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다양하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강의를 통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내용은 egoism과 authentic self-love입니다.
개개인들은 어떠한 논쟁이 풀리지 않을 때 이고이즘을 보입니다. 이고이즘은 인터넷을 사람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시행되도록 자신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개인은 자신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프렌십과 리더십을 모두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이즘은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데요. 더 나은 커뮤니티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고이즘을 self-love로 바꿔야 한다는 강의 내용이 아주 기억에 납니다. self-love는 이고이즘과 확실히 다른데요. 이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또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강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고이즘과 self-love를 잘 구분하지 못했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떠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서 더 성숙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 또 같이 속해 있는 다른 개인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잘못하면 에고이즘과 self-love를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고이즘을 self-love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더 단단해진 커뮤니티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정우 씨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정우입니다. 2주차 발표자 이도경 씨에 이어 제가 2주차 수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2주차 수업 중 앞서 말한 이도경 씨의 변증법에 대해 더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변증의 사전적 이유는 동일률을 근본원리로 하는 형식론리에 대하여 오슨트는 대립을 근본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대화술, 문답법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증법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의해 훌륭하게 전개되었고 이것을 이어받은 플라톤에 의해 변증법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시되었다고 합니다. 근세에 와서 변증법이란 말에 다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 것은 칸트였다고 합니다. 칸트는 변증법을 우리의 이성이 빠지기 쉬운 옳은 듯하지만 실은 잘못된 추론, 즉 선언적 가상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가상의 논리학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효한 기술 및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변증법이라는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가상 논리로 생각한 것은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더 나아가 상반된 것이 부딪혀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특히 산업혁명의 결과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에서 기업가와 노동자는 둘이 똑같이 부를 추구하였지만 한쪽은 굉장히 많은 축적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더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더 심화해서 알아보면 헤겔은 사물은 정, 반, 합의 논리로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 단계란 그 자신 속의 실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힘으로써 제3의 합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반합을 논할 때 가장 많은 우리는 바로 반을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흑백논리만 주장하는 문제를 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흑백논리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한 관점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런 관점도 다양한 관점 중 한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예로 진보와 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같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져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에서 과연 진보와 보수를 딱 이분법으로 생각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는 이 둘 중 누가 옳으냐가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꼭 필요하며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흑백 논리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수업 시간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증법으로부터 전반을 이어 흑백 논리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조의 일부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응식 씨께서 이런 2주차 발표 수업에 대한 각성문을 말씀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앞선 발표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변증법에 대하여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서로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변증법이 발생하는데 이전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변증법의 기본 원리는 정반합입니다. 정반합은 하나의 주장에 정에 대립되고 반대되는 반이 합쳐져서 더 높은 주장인 합에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사회에 적용시키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접했을 때 이를 배척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더 넓은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제가 배웠던 점은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의 의견은 각각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힐 때 갈등의 상황도 생깁니다. 우리는 정반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의 의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태도입니다. 만약 정은 옳고 반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면 다양성을 잇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흑백 논리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본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들보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서 어느 한 사고의 틀에 나 자신을 가두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1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조 중간고사 대체 STM 발표 1, 2주차 1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 3, 4주차 발표를 이어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주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간고사 대체 STM에서 3주차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경영학과 13학번 이공규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지난 수업 시간에 강의하셨던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요약, 정리하고 제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중간고사 STM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에서 그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농경사회의 모습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기타 1차 산업 위주에 종사하면서 삶을 영위했고 이는 큰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비교적 평등하고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형태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라는 신종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본가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고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용된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노동자라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계급 투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급 투쟁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자 계급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셀러리맨, 즉 일반 회사원들은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분화됨으로써 계급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집단화하고 외부인에 대한 대척을 점점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는 노사 간의 갈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부 강경 노조들과 회사 간의 갈등의 경우 파업 등의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약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내 계급 갈등은 타 집단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타인의 집단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될 때 사회 통합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박재홍 씨가 3주차 발표를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년 박재홍입니다. 저는 3주차 STM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저녁에서 3주차 내용, 그리고 소감, 그리고 이 수업을 드리는 느낀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 STM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노동가와 자본가라는 사회 경제적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직업, 계층이 생겨나면서 이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그 전의 기술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로 아이스박스 판매자와 새로이 등장한 냉장고 판매자를 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생겨남으로써 기존의 아이스박스 판매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스박스 판매자들은 저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이지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의 저항이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아이스박스 판매자를 보호하자고 냉장고를 만들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조직적 아이디어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행동이 아닌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사상이고 이 사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강의 내용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 기존의 기술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STM을 하다 보니 내가 만약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사라져야 하는 기존 기술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생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수업에 예로 들면 제가
아이스박스 판매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과연 냉장고의 등장을 단기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배운 대로 그러한 이유로 냉장고를 팔지 말자는 저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냉장고가 존재하더라도 아이스박스가 판매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TM처럼 강의를 듣고 난 느낌이나 자신이 수업 시간에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학생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들었던 강의라고 하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하고 시험기에 나가면 달달 암기해서 가서 시험 보는 강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한 번 수업을 듣고 한 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번거롭고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서로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기존의 강의와는 다르게 느낀 것이나 기억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양하고 사람들은 정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니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서명현 씨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서명현입니다.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 하면 자신의 집단 이익을 위해 타 집단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사고방식 또는 사상, 이념을 의미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주로 특정한 사회 안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왜 생겨났을까요? 앞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회의 태생적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으로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더 많은 진보들이 생겨나고 그 직무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직무들이 생겨났으며 그 직무들은 더욱 전문성을 띠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종류의 계층 지역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커먼 센스 노역이라는 이런 사회의 다양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커먼 미닝을 통해 커뮤니티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되며 사회, 나라의 커먼 미닝을 계속 수정하게 됩니다. 즉, 사회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커먼 미닝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커먼 미닝에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수업에서 예를 들었던 것을 들어보면 아이스박스와 냉장고 이 둘은 서로 상충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이스박스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의 생계가 새로운 대체 기술인 냉장고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에서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에 관해서만 보아도 새로운 논문에 의해 기존 논문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논문의 전문성마저도 물어보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경우 그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발전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계층이 이전 계층에 의해 위협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문화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 계층이 세분화되어져 있는 만큼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협받게 되는 집단들이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소극적인 저항과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많이 지칭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따르는 계층은 겉으로는 질기 이성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듯 속으로는 이해관계와 정서에 따라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사회 발전에 공동선을 도외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인비 현상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터나 쓰레기 매립지 같은 사회 공동 이익을 위한 시설물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척되기 때문에 정성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 이기주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들의 특징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는 다른 집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 유리함을 가지게 되면 다른 집단이 불리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리함을 가지는 집단은 그들의 손해로부터 저항을 해도 다시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새로운 사회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생성된 커먼 미닝에 집단 이기주의가 저항하게 되면서 발전의 흐름을 정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사회적 발전이 이해 집단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런 문제가 악의 특성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발전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혁신의 속도를 맞춰줄 중개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인물,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질서를 위해 제도적인 안정 정치가 있으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좀 더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4주차에 대해서 이승규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주차 FTM을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된 화원과 이승규입니다. 우선 4주차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하게 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은 아주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나 또는 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 치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혹 나보다 남을 이렇게 더 챙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자신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넓은 시각으로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 상식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편견이 생기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편견을 만드는 요인이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적인 요인이나 지역에 따른 요인이 대표적으로 편견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인 요인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나 남자는 여자와 겸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구시대적인 편견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요인으로는 일단 저희 나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서양인들은 다 잘 살 것이다, 동양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나라 안에서 지역적인 요인, 지역적인 편견으로는 뭐 경상도와 전라도에 따른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인 그런 오해가 빚어진 편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적인 요인들로 발생하는 편견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인 편견이나 인종적 편견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편견들은 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이 혼자만의 생각에 국한되어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견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편견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집단적 편견, 즉 집단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집단의 이익은 다른 집단의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님비 현상이나 낸비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이고 낸비 현상은 Not anybody's backyard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뜻이 모아져서 생긴 말인데요. 내 보장 또는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혐오시설은 안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왕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좀 지나긴 했지만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따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요. 이러한 왕따 문제는 자살 사고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편견이 불러온 폐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한 그룹이 한 명의 왕따를 만들게 되면 이는 순식간에 퍼져 전체적인 따돌림으로 커지게 됩니다. 한 명의 공공의 적을 만듦으로써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편견이 모여 윤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폐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인한 편견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를 실용주의적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실용성에 편협하여 이를 진행하게 되면 장기적 또는 사회적 폐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실용적인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성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폐부로 인한 인간 지성의 역할이 부적절해지고 지성의 현실 도피적 굴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사회에 대한 직면을 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로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서 제시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자율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성적 회심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자신의 고정된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그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휩싸이지 않았나 하며 항상 자아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아성찰을 통해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내가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았는가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아성찰은 분명 다음번 실수를 반복하는 불상사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성적 회심을 하기 위해 평소 편협한 시각이 아닌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과 통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과 공동체, 이 수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이러한 연습의 일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 토론을 하고 셀프 티칭 메소드를 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해주는 것이 이런 행동들이 어떤 철학적인 가치로 평소의 시각이 아닌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개인과 공동체 수업을 통해 좀 더 유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STM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같이 4주차 발표를 진행한 신동욱 씨가 발표를 이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발표자 경영학과 08학번 신동욱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STM을 준비하면서 알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편견과 행동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은 바로 여성에 대한 편견입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셨고 최근에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투스타 상관이 잘못했고 여군은 피해자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과연 우리는 군에서 여군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분해 보고 체계와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군에게 지시를 내리는 투스타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고 여군은 투스타 앞에서 무기력해야 했고 같은 사고를 2번 당하게 됐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습니다. 50년 전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교수님의 어머니처럼 아직 50년 전 고정관념을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점차 시대가 변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편견과 고정관념도 사라지겠지만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싸움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이너피스를 가져야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세대가 늘어나면서 멀티컬처럴한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지식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가온 다문화 세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현명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와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커먼센스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이의 커먼센스도 이해해야 합니다. 커먼센스는 공통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미국 방문 경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현황을 물어보는 것이 예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물어보는 행동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매너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듯이 각자의 커먼센스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커먼센스만을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커먼센스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좋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편견의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커먼센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리어 너레지가 아닌 셀프 너레지가 있습니다. 리어 너레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기식 일반 지식입니다.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육적인 지식을 풍부할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진짜 지식인지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식 및 암기식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통합시킨 셀프 너레지야말로 진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생들은 객관식이나 단답식의 시험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에세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셀프 너레지를 알려줍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과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주의식 및 암기식 교육이 진행됩니다. 셀프 너레지가 없는 사람들은 커먼센스를 공유할 수 없고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서열화 그리고 대학생들의 스펙 결핍 형성입니다. 이는 모두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셀프 너레지를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1조 중간고사 STM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의 중간고사 발표는 앞서 끝냈고 지금부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개인과 공동체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고 또 각각 느낀 게 무엇인지 각자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이홍규이고요. 이번 학기에 처음 선배 추천으로 김선 교수님 수업 듣게 됐는데 처음엔 되게 독특한 수업 방식을 사용하셔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머리에 기억에 또 많이 남는 수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듣고 싶고 이제 수업 반절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또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주위에도 많이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6학번
개인과 공동체 수업을 통해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커먼센스가 아닌 서로가 다른 커먼센스를 공유해야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약간 그 대기업들이 그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리얼 널리지고 이제부터는 저도 셀프 너레지를 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공학과 선생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같은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수업을 뭐 전공 과정 외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토론을 통해서 남의 말을 듣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인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점을 알게 되어서 이번 수업이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환 씨께서 자신이 말한 거를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한 걸 다시 자신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토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STM 수업 방식이 제가 일방적으로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 게 아닌 제가 알았던 사실들과 제 경험에 빗대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더 체계적으로 습득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일방적인 강의보다 더 뜻깊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조 주장 하정우입니다. 이번 중간고사까지 교수님의 강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평소 저는 저밖에 생각할 줄 모르던 제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대생으로서 개인 과제만 해오던 제가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단체 활동을 한다는 점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흑백 논리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교수법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많이 깰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직은 중간밖에 지나지 않은 중간고사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준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들은 일단 제가 전공이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유명한 사람들의 논문을 읽고 분석을 하고 또 저만의 에세이를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이번이 처음인데 근데 정작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다른 전공 과목들보다 제가 이 수업에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작 삶의 일상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수님께서 자주 올려주시는 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시사적 이슈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업의 핵심인 조모임 역시 다 같이 웃으면서 재밌게 마치고 이전에 가졌던 심각한 조모임들보다는 즐겁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양진입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중 커먼 미닝은 상호 보완적인 이해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살면서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느꼈는데요.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사이에는 이해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해 수단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서로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 조원들의 의견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저의 부족한 점과 새롭게 생각해야 될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배운 상호 보완적인 이해 수단을 통해 조원들과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문화 수업 보람이고요. 저번 학기에도 변익성 교수님의 신학적 인문학 수업을 배웠었는데 그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common meaning, common experience 그리고 common judgment 중에서는 알게 되었고 개인의 경험을 통해
방식의 수업은 이번 학기가 처음인데요. STM을 촬영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STM을 촬영하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수업을 들었던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해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니까 그날의 수업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이날의 수업은 더 자신 있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사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남은 학기도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STM 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원과 08학번 이승규입니다. 제가 변희성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거는 저번 학기인데요. 그동안 저의 전공 수업과 실험들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다면은 변희성 교수님의 수업은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 학기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어떤 토론 방식 또는 STM 수업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번 학기에도 또 수업을 신청하여 이번 학기에는 두 개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조별 토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있는 조원들 모두 저와 같이 20대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모두에게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 수업에서 얻은 미션들과 삶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잡아갈 수 있는 핵심 방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더불어 매주 진행되는 조별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반학기 동안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서로를 또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1조 모든 중간고사 활동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 또 최고의 1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